네, 다음으로 전기 운전 설비 하겠습니다. 전기 운전 설비를 하면은 전기철도가 운전하는데 필요한 설비,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 설비, 전기를 받는 집전 설비,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은 뭐 이런 귀선, 전기가 공급되었다가 돌아가는 귀선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에서 굉장히 또 전기철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식입니다. 전기 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기 운전 설비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급전 설비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되고, 급전 설비는 우리가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직류 급전 설비와 교류 급전 설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류 급전 설비의 종류를 보면은 직류 급전 설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 단선식, 그 다음에 가공 복선식, 그 다음에 제3궤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명확히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떤 방식이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가공 단선식입니다. 보세요. 가공, 하늘에 공중에 선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류에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선 하나는 가공에 설치되어 있고, 그럼 하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네,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에,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뭐다? 레일이죠, 레일.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급되었다가 돌아가는 귀선인데, 그 귀선으로 레일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우리가 전기철도를 보면은 한 선, 그 철도 위에 한 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나머지 한 선은 이 레일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가공 단선식이고요. 가공 복선식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철도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전기를 움직이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선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불안한데, 이거 보세요. 가공 복선이에요. 두 선으로부터 움직이면서 두 선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불안한 거죠. 그리고 가공 복선식,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은 가공에 두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두 가닥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요. 이것은 요즘은 사용되지 않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인시대 드라마에 나오는 예전 우리 종로에 다니던 그런 철도에서나 이런 방식을 하지, 요즘은 이런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가공 복선식이고요. 3궤조 방식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공에 있는 게 아니고 3궤조, 제3의 궤조인데, 이게 뭐 옆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바닥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가공에서 공급받는 게 아닌 방식이 제3궤조 방식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림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공에 하나가 있다, 가공에 두 가지가 있다, 가공에 하나도 없고 제3의 방식, 제3궤조로 공급받는다. 예, 3궤조 방식이 세 가지가 직류 급전 설비에서 이 종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류 급전 설비입니다. 교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비가 더 복잡합니다. 왜? 교류는 통신선 유도 장애가 많습니다. 통신선 유도 장애요. 그 다음에 교류에서 전압 강화 부분도 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급전 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 흡상 변압기라고 해서 BT,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 해서 그것을 흡수한다. 그래서 흡상 변압기, 부스터 트랜스포머입니다. 단권 변압기에서 우리가 AT, 단권 변압기.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요. 단권 변압기 뭐예요? 승합용 변압기라고 해서 입력이 이렇게 되면 출력 V1보다 V2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사용한 방식이
교류 급전 방식이 됩니다.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영어로 오토 트랜스포머에서 AT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류 급전 방식이 있고요. 그럼 전체 급전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급전 방식은 일단 직접 급전 방식. 직접 급전 방식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흡상 변압기나 단권 변압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냥 직접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급전 방식.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흡상 변압기 BT 그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상 변압기 부스터 트랜스포머 급전 방식인데 이것은 통신선 유도 장애를 흡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흡상 변압기를 사용하면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급전 방식은 직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교류 방식인데 왜냐하면 지금 변압기 들어가죠. 변압기. 교류 변압기 들어간 것은 교류 방식. 직접 급전 방식은 우리가 직류 방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흡상 변압기는 BT고 통신선 유도 장애를 경감시킵니다. 단권 변압기는 AT라 하고요. 이 단권 변압기는 전압 강하를 감소시킵니다. 스코트 결선 변압기, 전기기기에 나오는 거죠.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교류 방식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급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집전 장치요. 집전 장치. 집전은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모으는 거죠. 전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에서 가공선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그 기구가 있죠. 집전 장치로서 대표적인 것이 펜터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집전 장치로 펜터그래프도 있고 비겔, 트롤리봉 등이 있는데 이 펜터그래프가 우리나라 방식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철도는 이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전기철도 한번 보세요. 네. 철도 위에 그 선 있죠. 가공선으로부터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전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펜터그래프를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전차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펜터그래프. 예.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집전 장치는 전기 차량이 가공선 또는 제3궤조에서 전기를 취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종류는 펜터그래프, 비겔, 트롤리봉. 우리나라는 보통 펜터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이선이 있습니다. 이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가공 전차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펜터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펜터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전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이 가공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공선이 이렇게 뭐 이런 식 굴곡이 졌다. 그래서 전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스프링 같은 것이 달려있죠. 스프링이 달려있지만은 이게 굴곡이 좀 심하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탈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펜터그래프 등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선율이라고 합니다. 이선이라고 합니다. 이선보다 주행 중에 집전장치 이런 펜터그래프와 트롤리선, 가공 전차선이 접속이 떨어지는 것을 이선이라 하고요. 이선율, 실제 운전 시간분의 이선 시간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 비율이 높지는 않겠죠? 높지 않을 겁니다. 보통 3%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3% 이하가 되도록 조절을 합니다. 이선율, 실제 운전 시간분의 이선되는 시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은 집전 장치의 종류, 펜터그래프, 트롤리봉과
귀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선과 본드입니다. 귀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귀선을 보통은 레일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레일을 사용하고, 본드는 뭐요? 우리가 본드 그 뭐 물체에 바르는 그 본드인데 연결한다는 거죠. 연결하는 것을 선을 본드라고 합니다. 그럼 귀선 볼게요. 네, 귀선. 근데 귀선은 보통 레일을 먼저 사용한다. 알고 계시고요. 전기차를 통한 전기는 레일을 통해 변전소로 돌아가며 이 회로를 귀선이라고 한다. 예. 레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일 본드가 있습니다. 레일 본드는 뭘까요? 레일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선. 본드가 아니고 레일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선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얘가 레일이고요. 얘가 레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유관이 있다 그랬죠. 레일과 레일 사이에 유관, 그 간격,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압축되기 때문에 유관을 두는데, 보세요. 레일과 레일 사이를 실제 이렇게 이음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얘 자체가 귀선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흘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있죠. 이음판 부분이 이렇게 전류를 잘 흘려줘야 되는데, 이음판은 전류를 잘 흘리는 목적보다 더 튼튼하게 결합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이 크면은 귀선으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전류가 이렇게 번전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귀선 전류가 이렇게 누설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음판대로 레일과 레일을 접속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이 레일 본드를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귀선 전류가 레일 본드를 통해서 잘 흐르게 되고, 그러면 저항 값이 감소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 한번 보세요. 전기철도에서 레일이 전동차나 전기기관차의 귀로가 된다라고 했고, 레일의 저항을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 이따가 전식을 얘기할 건데요. 그 전식을 위해서도 이 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주행 레일은 강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항률이 높아요. 저항이 큽니다. 그 이음매에서의 레일 접합 충격 등으로 전기저항이 또 크게 되고, 그대로 대전류를 흘리면 전압 강화가 크고 대제 많은 누설 전류를 흘려서 전식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합 부분에 전기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일 본드를 설치한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귀선과 레일 본드 뭔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차선의 조각법이 있습니다. 전차선의 조각법. 우리가 전차선을 조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셨고 이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지지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브래킷이 뭐냐면 한쪽만 있는 거, 한쪽의 전주로 설치된 것이 브래킷이고요. 빔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양쪽에 전주가 지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주에 설치한 외팔보를 브래킷이라 하고요. 두 전주 사이를 가로지는 보 있죠. 이 부분을 빔이라고 합니다. 빔이라고 하고, 전차선의 조각법으로는 실제 직접 조각법이 있고 간접 조각법이 있습니다. 직접 조각식은 중요한 건 뭐냐면 조가용선이 없는 겁니다. 트롤리선이죠. 트롤리선, 여기에 펜터그래프 이렇게 해서 전차가 공급받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직접 조가식이에요. 보통 여기에 조가용선이 있고 행거를 거는 간접 조가식,
뭐 우리가 커티너리 방식에 비해서 직접 조가식은 그림상으로 조가선이 없습니다. 그 조가용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직접 조가식입니다. 근데 봐도 불안해 보이겠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커티너리 조가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커티너리 조가식은 그림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종류가 많습니다. 단 커티너리는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조가용선이 있습니다. 조가용선에 이렇게 조가용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에서 우리가 뭐 빔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요. 빔 하면 조가용선 이렇게 설치했고 거기에 행거를 통해서 이 트롤리선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펜터그립을 통해서 쫙 지나가면서 전력을 공급받는 거죠. 이것이 단 커티너리, 가장 기본적인 커티너리 조가식입니다. 단 커티너리. 복 커티너리는 얘가 조가선이죠. 조가선인데 여기에 보조 조가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조가선이 돼 있고 얘가 복선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이 되시죠. 단 커티너리에 비해서 보조 조가선이 설치된 것이 복 커티너리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명칭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Y형 커티너리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Y죠, Y와. 예, 여기 이렇게 Y선에서 Y형 커티너리도 어렵지 않게 주관식 아니기 때문에 Y 물으면 야, 요거 Y다 이렇게요. 근데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는 합성 컴파운드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 2번에서 복 커티너리하고 보세요. 복 커티너리하고 비교하면 복 커티너리에서 여기 합성 소자만 추가된 겁니다. 합성 소자 추가되어서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 예, 합성 소자 있으면은 합성 컴파운드 커티너리고 이중 커티너리 뭐야? 딱 봐도 조가용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 커티너리가 됩니다. 예, 이중 커티너리. 그래서 좀 더 안전 보강한 거겠죠. 조가용선은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하나의 트롤리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겁니다. 이런 커티너리는 지금 조가 방법은 그림을 통해서 명칭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깊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중 커티너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식. 누설전류와 전식인데 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철도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철도가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상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변전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서 펜터그래프 통해서 전동기 통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오는 게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했지만 레일본드 할 때도 했지만은 이렇게 가야 이상적인 건데 이 레일 부분의 저항이 크거나 어떤 절연이 잘 돼, 땅 대지와 절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 100A가 이렇게 흘렀으면 100A가 가야 되는데 레일로 99A가 흘러요. 그러면 나머지 1A가 이렇게 대지로 뭐다? 1A는 뭐요? 누설 전류가 됩니다. 아유, 누설 전류 1A 정도는 어떻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런 철도 레일과 함께 이런 지중 매설체가 있으면 지중 매설체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도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지중에 매설된 금속체가 있으면은 지금 직류죠. 직류. 교류가 아니고 직류에서 어떻게 이런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부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식. 전기 부식. 녹슨다는 거죠. 부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수도관에 녹이 쓴다 그러면 더 녹수다 보면은 수도관 뭐 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녹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누설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전식이라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누설 전류와 전식이, 누설 전류가 흐르면 전해 작용이 일어나 전류가 유출하는 쪽에 전극이 전식을 받으며, 유출하는 쪽입니다. 뭐 레일이라면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고 유출되는 쪽에서 전식이 받고요. 여기에서도 보세요. 지금 누설 전류 어떻게 돼요? 누설 전류가 이렇게 왔으니까 금속 매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예. 그럼 이런 유출되는 부분에서 전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유출되는 부분에서 전식을 받으며, 이 부분에 지중관로가 있을 때 지중관로도 전식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원래 흐르면 안 되는데 레일 자체 저항이 크거나 절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누설 전류 흘러서 누설 전류가 지중관로를 타고 다시 변전소 이런 곳으로 땅 속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해서 전식이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전식량이 있습니다. 전식량 M은 ZIT. 당연히 전류가 누설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 것이고, T는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더 클 것이고, 그 다음 뭐요? Z는 화학 당량입니다. 화학 당량에 비례해서 전식량이 발생하고요. 부식 효율이 있습니다. 전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식 효율은 WI분의 W입니다. 그냥 이론값분의 부식량, 이론값분의 부식량이 부식 효율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것이겠죠. 전식이 발생하니까 전식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방지 대책. 그러면 전식 방지 대책은 우리가 철도 측에서 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매설 관 측에서 대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기철도에 의해서 발생을 했지만 매설관 측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데 전기철도 측의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철도 측에서 대책이 더 많습니다. 볼게요. 궁극적인 대책은 뭐예요? 전기철도 측에서 전식 방지 대책은 궁극적으로 누설 전류를 적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대책이죠. 그럼 그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볼게요. 1번, 전차선에 전압을 승합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똑같은 용량이 있는데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용량은 전차의 전동기 용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전압을 내가 만약에 10배로 한다. 그러면 P는 똑같으니까 전류는 10분의 1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가 10분의 1배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누설 전류, 전체 흐르는 전류가 10분의 1이니까 누설 전류도 10분의 1배로 감소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다. 전압을 승합한다. 그 다음에 귀선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 저항이 크니까 이런 전류가 귀선으로 흐르지 않고 어떻게 금속 지중 매설체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레일 귀선의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었죠. 레일 본드를 시설합니다. 레일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구리선 있죠. 그 선으로 연결하면 아무래도 저항값이 감소될 겁니다. 레일 본드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레일을 따라서 보조기선을 설치한다. 레일을 따라서 보조기선 설치하는데, 보조기선 이거요. 레일이에요.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레일과 병렬로 보조기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이 감소하겠죠. 병렬을 설치하니까 전체 저항값 감소하고 귀선이 이 보조기선을 통해서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귀선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누설되지 않는다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조기선이 뭐냐? 직류 전차선로에서, 부식은 직류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직류 전차선로에서 전압 강화 및 레일의 전위 상승이 현저한 경우, 전압 강화와 레일의 전위 상승이 현저하다 하면 귀선의 전기장을 감소시켜서 전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귀선, 보조 귀선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귀선 자체가 일단 이러한 선을 가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전압 강화와 레일의 전위 상승이 현저하게 높을 때 이런 보조 귀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궤조의 절연을 양호하게 한다. 여기에서 절연이 양호하면은, 절연이 우리가 이 레일에 절연이 양호하면은 누설이 되지 않겠죠. 완전히 절연시켰다. 그러면 전류가 새지를 않을 겁니다. 궤조의 절연을 양호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급전 구간의 단축, 즉 중간에 변전소를 증설한다. 우리가 저항 R은 로 A분의 L에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맞죠? 그 변전소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귀선 구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누설 전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중간에 변전소를 증설한다. 즉 변전소 간의 간격을 짧게 하는 겁니다. 변전소 간의 간격을 짧게 하면은 저항값이 감소해서 누설 전류가 작아진다. 그래서 귀선의 극성을 정기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귀선의 극성을 정기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고, 우리 보통 귀선을 부극 있죠. 전극이 아니고 부극으로 해줍니다. 귀선은 전극이 아니고 보통 부극으로 해주는데, 우리가 그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설 관측의 시설입니다. 매설 관측. 관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배류법이 있습니다. 배수는 뭐예요? 물을 뺀다. 물을 빼는 것을 배수라 그러죠. 배류는 뭐예요? 전류를 뺀다는 겁니다. 그 전류를 빼는 방법이 강제 배류가 있고요. 선택 배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금속 매설체에서 이렇게 해서, 원래 어떻게 해요? 금속 매설체에서 레일로 이렇게 토양, 땅 속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땅 속에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지중 금속체와 레일 사이에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선택 배류기로 흐르는 전류가 있고, 누설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흐르는 누설 전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류가 유출되는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출되는 부분에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면은 그 부식이 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배류법이요. 강제 배류법은 이렇게 되는 것 없이 전체 교류 전원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교류 전원까지 설치를 해서 이런 정류 회로를 설치해서 전체 전류를 모두 레일로 강제로 보낸다. 강제로 뺀다. 전류를 흘려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류법 한번 볼게요. 매설 금속체에서 흙으로 직접 유출되는, 이런 흙으로 유출되는 거 있죠. 흙으로 직접 유출되는 부분에 부식, 전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출되는 전류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 배류법, 좀 더 강하게 한다면 강제 배류법. 근데 강제 배류법은 이 교류 전원이 필요할 만큼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선택 배류법으로 안 되면 강제 배류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매설 금속체와 대지와 전련 또는 차폐하는 방법. 유출할 때 전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속체를 대지로부터 절연, 차폐해버리면 유출이 안 되죠. 그래서
전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전위 금속을 접속하는 겁니다. 철, 납 등의 매설 금속보다 표준 단극 전위치가 더 낮은 아연이죠. 아연. Z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금속을 부근에 매설하고 양단자간을 전련도체로 접속을 하면은 매설 관측에 누설 전류, 그러니까 전식 방지법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저전위 금속의 접속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설 관측에서 전식 방지법 하면은 그냥 복잡하기가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 배류법이나 강제 배류법, 즉 배류법, 그리고 매설 금속체를 대지와 절연, 차폐, 그리고 저전위 금속의 접속, 이 세 가지 딱 결과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계산 문제는 거의 없고 암기해야 될 문제가 많죠. 근데 암기해야 될 부분도 문제와 함께 확인하면서 반복해 나가시면은 할만하다 생각 드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